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데이터 시각화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조재민이고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수업 시간이고 오늘은 이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고 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강의의 이름은 데이터 시각화 또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고요. 2학점짜리 과목이고 실제로 할당된 시간은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20분까지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제 강의는 녹화된 비디오로 아이캠퍼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재민이고요. 저는 정보시각화 분야로 인포메이션 비주얼리제이션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제 사무실은 27동 326호인데 지금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는 지금 자과캠이거든요.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찾아오시긴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개인적으로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제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강의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내용이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로 주시면 이 다른 수강생들이 볼 수가 없는데 이 아이캠퍼스에 있는 질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다른 수강생도 보고 또 배우실 수 있으니까 아이캠퍼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메일을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제 연구실 홈페이지고요. 여기는 제 개인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제가 이제까지 쓴 논문들과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 GitHub 페이지인데요. GitHub은 이제 이 리서처들이 또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코딩을 하잖아요. 그런 코딩을 하면 이 코드를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제가 만든 프로젝트나 제가 이제까지 썼던 코드들 또는 제가 지금 최근에 마지막으로 언제 코딩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 연구 분야는 이제 정보시각화, 인포메이션 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이 분야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분야입니다. 정보시각화라고 하면 굉장히 다학제 간 연구가 활발한 그런 분야예요. 다학제 간 연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뭔가를 그려서 시각화를 하는 거니까 이제 디자인이나 아니면 미술, 아트 쪽을 배우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도 이쪽 정보시각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CS 전공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인데 저같이 약간 테크닉 기술적으로 이렇게 정보시각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더 빨리 구현을 해서 더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시각화 시스템이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컴퓨터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는 것도 컴퓨터지만 결국은 사용자는 누구냐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인지나 아니면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의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강좌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시각화를 디자인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가 아니라 전체 강의에서 이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시각화에 이용되는 인간의 인지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고, 셋째로 새로운 시각화 및 상호작용 기술들, 특히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최근에는 어떤 곳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실습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본다. 근데 제가 이제 CS 백그라운드라고 하니까 굉장히 코딩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크고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진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막 코딩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시각화 디자인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진짜 코딩을 해가지고 이 바닥부터 구현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시각화를 구현을 쉽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게 있겠죠. 물론 엑셀을 쓰진 않을 거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마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보시각화 기본 및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시각화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정당화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데이터 주상화 및 과업 주상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처한 환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과업 또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추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제 마크와 채널이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의 어떤 특정 값이, 데이터 값이 어떻게 화면에 그려지고 어떤 형태로, 뭐 색깔로 표현될 건지 아니면 위치로 표현될 건지 아니면 뭐 텍스처로 표현이 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뤄볼 거고, 다음은 색깔은 뭐 빨주노초 파란보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색깔인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 모니터가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이 이런 색깔을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실용적으로 데이터 타입별 시각화 전략,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테이블을 시각화하려면 어떤 시각화가 많이 쓰이는지, 제가 가지고 뭐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하면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이 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는 데이터겠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이 데이터 타입별 시각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 뭐 시각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럼 평가를 해야겠죠.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평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분야는 이제 최신 연구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공학적 방향에서 이제 이 데이터 정보시각화라는 분야를 바라보다 보니까 최신 연구 동향도 당연히 좀 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최신 연구 동향은 아무래도 좀 더 기술적인 분야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한번 보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되는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배경 지식도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략적으로 고차원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으면 이제 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물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데이터라고 하면 한 행에 사람이 한 명에 해당할 거고, 열은 뭐냐면 이 사람의 특성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뭐 키도 있을 수 있고 몸무게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 열이 여러분들이 가지는 데이터들만 해도 뭐 10개, 20개가 있고, 그럼 이제 차원이 10개, 10차원, 20차원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뭐 센서 데이터에서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이게 10개, 2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씩 되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해하려면 저는 2차원 또는 3차원에 익숙한데 이거 어떻게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될지,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뭐 행이 10,000개 또는 뭐 10만 개, 100만 개 정도 수준일 텐데, 그래서 엑셀 파일의 크기가 뭐 수십 메가바이트 정도일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1기가짜리 또는 1테라바이트짜리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시각화를 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되게 챌린징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는 이제 연구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점진적 시각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용량, 그러니까 시각화 시스템의 어떤 확장성을 개선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그런 주제는 ML4 Viz랑 Viz4 ML인데, 여기서 ML은 머신 러닝이고요. Viz는 비주얼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ML4 Viz라고 하면은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정보시각화 분야의 연구 중에서 이 머신 러닝 기술들이 어떻게, 기계학습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Viz4 ML이라 그러면 기계학습 분야에서 이 비주얼리제이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이 최신 연구 동향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는 형태지,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뭐 논문을 보고 그걸 구현하고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실습인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엑셀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시각화를 구현하는 걸 실습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태블로라는 도구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이번 수업 시간에 정보시각 개발, 2주차는 정당화 및 데이터 추상하는 방법, 과업 추상화, 마크화 채널 설명드렸고요. 색깔은 좀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2주로 나누었습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색깔과 인코딩의 측면에서 색깔 한번 알아볼 거고,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타입이 테이블 데이터죠.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 시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맞닥뜨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트리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하는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더 기술적이고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는데, 9주차에는 시각과 평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10주차, 11주차 나누어 가지고 상호작용 기법.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이런 시각화 기법들은 고정된 화면에 그려지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각화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상호작용이라 하면 사용자가 뭔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가지고 시각화를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조작하는 기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크게 뷰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화 병치하는 방법, 시각화 분할하는 방법과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이후 이 세 주차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용량 데이터 시각화 및 점진적 시각화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고쳐하는 데이터 시각화 기법들, 그리고 ML4 Phys랑 Phys4 ML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이제 잠정적인 주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가 실제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하시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각화를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싶으신지 설문조사를 쭉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 중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그쪽에 대한 연구 동향이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프레임워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베이를 한번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강의 교재로는, 주교재로는 Visualization, Analysis and Design이라고, 저희는 이제 줄여서 VAD라고 하는데, 이 책, 왼쪽에 있는 이 책을 쓰도록 할 거고요. 이 책은 한국어 번역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수업 자료로 다시 가공을 해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물론 가공한 건 영어고 제가 이제 한국어로 소개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교재는 이제 Information Visualization, Perception for Design이라는 이 책은 약간 조금 깊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더 인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각화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은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강의 자료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 강의의 평가 요소입니다. 첫 번째 10%는 출석이고요. 출석은 이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제가 일주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꼭 시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50%는 과제인데, 과제는 퀴즈가 될 수도 있고,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읽기, 어떤 아티클 한 개 읽고 요약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제들은 꼭 제 시간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늦으면 점수를 안 드릴 거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단발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추상화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업을 추상화해보고, 다음에 시각화 디자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해보고, 그리고 자체 및 상호평가, 이렇게 쭉 연속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 주에 나눠서 실행되는 그런 과제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추상화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과업 추상화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제가 한 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고, 한 주에는 이 중에 일부만 나갈 거고, 저희가 100분이 할당되어 있는데 50분은 강의를 할 거고, 50분 이상을 강의를 할 거고, 그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강의에 관련된 이런 과제를 내어 드릴 거기 때문에 매주 업로드가 됩니다. 이 강의와 함께. 그러니까 아이캠퍼스를 확인할 때 이 강의뿐만 아니라 그 밑에 스크롤 내리시면 밑에 있는 이 과제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제출 기간을 제가 최소 2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주짜리 과제는 없어요. 최소 2주를 드릴 거고 이 기간 내에는 꼭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제출된 과제에서는 점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과제, 강의나 과제 둘 다 꼭 이 기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보고 40%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과제 및 시험에 학습윤리 위반 행위, 표준어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과정에도 이런 규칙이 있고 대학원 과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무조건 F를 주거든요. 그리고 준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절 행위는 꼭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정보시각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 가지 예제를 보면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수강 신청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비주얼리제이션은 이제 한국어로 하면 시각화 또는 가시화라고도 해요. 근데 시각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에요. 맞죠? 이 강의의 제목은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인데 저희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은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건데 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포메이션 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분야가 있고 사이언티픽 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바로 다룰 텐데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인포메이션 비주얼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주얼리제이션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주얼리제이션은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행위인데 목표가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라는 게 꼭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시각화라는 게 실제로 뭔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시각화하는 거는 이 컵대로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각화는 실제로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무형의 형태가 없는 것들을 시각화할 때 좀 더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상상으로만 있던 거를 그림으로써 더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나 행복이나 제일 중요한 정보 같은 거를, 정보는 추상적인 내용이죠. 실제로 유형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시각화해 가지고 이런 이해를 돕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실생활에서 시각화 예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풍향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각화 도구라고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람의 방향은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바람의 방향은 이 화살의 방향으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원래 보지 못한 그런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바람의 방향을 이 손같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고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이런 온도계인데 온도계도 시각화 도구의 예제예요. 이 온도계는 뭐냐면 이 온도는 역시 촉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확도에 한계가 있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섭씨 몇 도까지 이렇게 이 빨강 색깔 이 수은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각화 도구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악이 있어요. 음악은 손으로도 느낄 수가 없고 이건 귀로 이제 듣는 그런 건데 역시 이것도 저희는 인간들은 시각화를 합니다. 시각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악보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죠. 보시면 뭐 음표가 사용되고 이 음표의 뭐 높이와 그리고 위치, 이 길이 같은 걸 여기 보면 이런 심볼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4분음표인지 2분음표인지 가지고 이 음악을 시각화를 하는 거죠. 되게 전달도 쉽고 나중에 다시 복귀하기도 쉽고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화를 딱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또는 어떤 특성이 실제로 시각화하고자 하는 특성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내어져 있는지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핑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제 인코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부호화 뭐 이렇게 인코드라는 단어를 부호화라고 이제 하는데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코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아까 예제를 파고들면 이런 풍향계는 인코딩을 해요. 어떤 인코딩을 하냐면 바람의 방향을 이
이 화살의 방향으로 인코딩을 하는 거죠.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없지만 인코딩이 되고 나면 화살의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인코딩 또는 매핑을 가지고 있고, 이 온도계 같은 경우에도 이 온도를 이 수온의 길이로 높이로 매핑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런 인코딩 기법을,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에 매핑하는 그런 인코딩을 사용하는 그런 시각화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악보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뭐 4분음표인지 2분음표인지를 가지고 음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음표의 높이를 가지고 음의 높낮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박자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면은 조성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음악의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인코딩을 여러 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각화하고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각화는 이제 알겠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도 역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 차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래프라고도 부르고, 피규어라고도 부르고, 테이블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컫는 단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 attributes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뭐 막대 그래프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막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막대 그래프도 있고 뭐 이 라인 그래프도 있고, 맞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한 산점도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데이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그런 인코딩을 사용하고 싶고, 이런 인코딩을 연구하고 찾는 것이 정보시각화 분야 연구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산점도예요. 스캐터 플롯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점 하나가, 이 원 하나가 하나의 나라고요. 이 가로축 X축이 인컴, 그러니까 한 명의 국민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리고 이 세로축은 Y축은 기대 수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원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고, 그리고 원의 색깔은 대륙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륙이 있죠. 뭐 파란 색깔 아프리카고, 빨간 색깔 아시아고, 초록색 아메리카고,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원래 데이터가 보면 데이터는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수입, 기대 수명, 인구수,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대륙이죠. 4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 4차원 데이터를 테이블로 쭉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저희가 이 테이블에서 못 찾았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보면 큰 원이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2개가 있고, 이 둘은 다 빨간색인 거 보니까 아시아에 속한 나라네요. 아마 인도랑 중국이겠죠. 그리고 이 전체 원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 X가 올라가면 있어가지고 Y도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수입이 많으면 수입과 이 기대 수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파란 색깔 원들이 왼쪽에 분포하네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인컴이 좀 낮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의 정보를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방금 예제는 이제 컴퓨터로 만든 거지만, 이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 손으로 그렸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윌리엄 플레이페어라는 굉장히 이 프랑스 분이신데, 이 정보 시각화에서 예제가 되는 많은 것들을 엄청 옛날에 1786년도 이때 많이 남기셨어요. 이거는 보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차트인데,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대한 수입과 수출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 게 수입이고요. 밑에 이 라인이 이제 수입이고, 여기 있는 라인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영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수출을 더 적게 하는 거니까. 이 초록색깔 영역은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영국이 무역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라인 차트를 그려가지고 실제로 이 연도에 따른 걸 요약하는 거를 이제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이 샤를 미나드라는 사람이 그린 예제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할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하나의 차트로 도식화하는 그런 예제예요. 보시면
이게 사실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이때 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때 여기까지 가고 이때 여기까지 가서 뭐 여기서 전투를 해서 사람이 얼마나 죽고 뭐 이때는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인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황토색 라인이 하나가 있고 검정색 라인이 있는데 이 황토색 라인은 이 진군이고 이 검정색 라인은 후퇴예요. 그래서 여기가 프랑스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 두께가 군대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크게 많이 사람을 데리고 출병을 했다가 여기서 갈라지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또 갈라지고 그래서 쭉 계속 진군을 하는데 진군을 할 때마다 계속 사람이 잃어요. 맞죠? 계속 좀 잃으면서 가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후퇴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검정색 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라인 차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라인 차트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각 시점에 대해서 이 온도예요. 러시아가 추우니까 이 돌아올 때 온도를 보면 되게 혹독한 환경이죠. 뭐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보시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도 무슨 뭐 전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줄고 여기도 줄고 이게 줄어가지고 처음에 진군했던 그런 병력에 비해 가지고 아주 초라한 병력만 돌아오다가 여기서 보시면 강을 하나 건너는데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확 줄고요. 맞죠? 여기는 아까 이렇게 분리되었던 애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다시 또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을 건널 때 또 확 줄고요. 맞죠?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죠.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돌아오는 거를 이 스토리를 이렇게 차트로 요약을 하면 뭔가 이 군대의 그 출병했던 군대와 후퇴한 군대의 크기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게 지금 거의 150년 전 예제인데 아주 잘 만든 그런 예제입니다. 네, 이 차트는 아까 그거를 컴퓨터로 다시 그린 거예요. 아까 그거를 이제 종이에 그려진 거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로 다시 그려가지고 좀 더 보기가 쉽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제는 역시 이제 지도에다가 이 프랑스의 와인이 어떤 나라에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인데 이 당시에 150년 전에 이런 차트를 그려가지고 이 오버뷰 또는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을 제공했다고 하는 게 되게 놀랍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 건데 인터랙티브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터랙티브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인데 데이터를 왜 시각하고 싶냐면 데이터는 이제 이 세계의 이제 컴퓨터들이 기록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도 점점 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인지 능력은 점점 나아지고 있겠지만 이게 교육을 통해 나아지고 있겠지만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뭐 100개의 숫자를 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공부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1000개의 숫자, 10,000개의 숫자를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는데 데이터는 커지고 있고 인간은 그대로니까 이게 간극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메우고 싶은 거죠.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관계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구조를 찾는다거나 패턴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특이점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러려 그러면 데이터를 그냥 숫자로 이해하면은 한계가 있고 이거를 이제 시각적 표현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더 활용해서 실제 뭐 현업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결정을 내릴 때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이 시각화를 근거로 데이터에 대한 근거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근거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데이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